자, 글로벌 인사이드로 갑니다. 이 양적 완화란 이야기를 우리가 한 2, 3년 사이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국들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네, 현 BOJ 총재인 사라카와 이제 총재의 마지막 BOJ 회의였는데, 이전에 사라카와 총재는 아베 총리가 이제 BOJ에 대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고용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핵심으로 중앙은행법을 이제 하자 이제 이에 대한 항의로 얼마 전에 이제 조기 사임을 발표하면서 엔화의 흐름을 변동을 주었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예전보다도 좀 더 관심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에서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고요. 일부 위원들이 정책 수단으로 최대 3년 만기 국채 등을 이제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이를 이제 5년 만기 국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당장 무제한 자산 매입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된다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번 회의의 특징은 아베 총리의 제안에 이제 반응을 하는 위원들이 이제 면면을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큰 변화의 모습은 없었던 모습입니다. 네, 이 RBA 호주 중앙은행도 오늘 오전에 의사록을 공개했죠. 이 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표시 자산과 이 호주의 달러 표시, 호주 달러 표시 자산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호주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번 달 5일에 있었던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화했는데 당시 글로벌 경기가 안정을 찾고 있고 상품 가격 역시 상승을 하면서 호주 경제에 이제 긍정적인 점을 이유로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록이 오늘 오전에 발표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즉 RBA는 작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의 이제 효과는 있었고 금리에 민감한 산업 분야들이 이제 점차 이번에 하향된 금리에 이제 반응을 보이는 등 점차적으로 이제 부양 효과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수출품 중에 하나인 이제 철광석은 중국의 산업활동 호전으로 인한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된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호주의 생산 비용이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 철광석 가격 상승세를 앞서고 있어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가격 유지는 좀 힘들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함으로 해서 엔주로 인한 흐름은 이어가고 있으나 미국 달러 대비로 따지면 가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구애받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했습니다. 여타 국제 금융기관들과 덧붙여서 동반해서 이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 호주라든지 일본의 양적 완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우리도 3월 금리 인하설이 많이 도드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대응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감에 주춤하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고, 얼마 전부터 이제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부담감과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 감축 즉 시퀘스터 협상에 대한 부담감 등에 기인하여 거래량도 줄고 지수의 변동성도 떨어지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기업 실적 호전에 따라서 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이제 70%가 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이 되었었는데 대기업들의 실적이 마감됨에 따라서 이러한 실적 악화 이슈 소멸로 이제 외국인의 방향이 변화를 주고 있어서 지난주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결국 이제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관망세가 이어진다라면 우리 시장도 지속적으로 관망세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종목별, 특히 대형주보다는 단기적인 흐름 속에 이제 개별주들의 흐름이 이제 좋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록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기는 회복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중국의 산업활동 회복 등을 얘기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라면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고 경기 민감주 즉 은행, 증권, 건설 등과 더불어서 에너지 소재, 나아가서 IT 등의 대형주 등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이탈리아 정치 일정이나 미국 정치 일정들에 대한 부상실성을 일단 회피하기 위한 조치는 좀 해놓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와 그다음에 호주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의 앞으로 방향과 증시 영향력도 다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